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 토토 11회차 K리그 6경기 분석 및 초안픽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K리그는 오늘 또 경기가 있는 팀들이 8팀이 있죠. 그래서 이번 주도 K리그가 주중에 경기가 있고 아직 경기를 치르지 않은 팀들이 있어서 현재까지의 경기력 위주로 간단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대 광주의 경기고요. 제주는 대구와 1대1 무승부, 광주는 전북에게 2대0으로 패배를 했었습니다. 제주는 어제 울산과의 경기가 있었죠. 0대0 무승부를 하면서 이번 시즌 아직 패배는 없지만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1승 외에는 좀 무승부가 좀 많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광주 같은 경우에 오늘 경기가 있습니다. 용병인 헤이스 그리고 안드레비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주말 경기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보여서 일단 최종픽까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적으로 일단은 유리한 그런 제주죠. 하루 경기를 먼저 치렀고 또 광주는 제주의 원정을 좀 가야 되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주 같은 경우에 울산 상대로도 전반 초반에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번 시즌 수비적으로도 그렇고 좀 전체적으로 늪축구에 정점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력에서는 좀 아쉽긴 하지만 안현범 그리고 이창민의 이런 중거리 한방이나 정우재 등 공격진보다는 오히려 미들이나 윙백 선수들의 한방이 더 위협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지난 경기 경기력은 개인적으로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플리페가 일단 교체로 투입이 됐을 때 이런 무게감이라든지 아니면 광주의 지단, 김종호 선수가 수원 때는 이 정도로 잘했던 선수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광주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팀 상대로는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광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주 같은 경우에는 전북이나 울산처럼 이런 강팀처럼 라인을 좀 올리는 팀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스쿼드가 얇은 광주가 일정적으로 좀 불리한 상황에서 오늘 경기를 좀 지켜봐야겠지만 만약에 로테이션 돌리지 않는다면 체력적으로는 좀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기기에는 좀 어려운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광주의 득점이 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제주의 수비를 봤을 때. 그래서 제주 사이드로 보고는 있지만 제주 역시 결정력에서 이런 좀 아쉬운 부분과 공격진에서도 좀 아쉬운 모습들이 있는 팀이라서 제주 역시 득점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경기를 무승부를 배제하기에는 좀 어려운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제주가 패배하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제주의 승무 투픽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전북 대 수원FC의 경기고요. 전북은 광주에게 2대0 승리, 수원은 성남에게 2대1로 패배를 했었습니다. 전북은 어제 대구 상대로 승리를 했었고요. 황규현 선수가 일단 주말에 복귀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3연승을 하고 있는 전북입니다. 수원 같은 경우에는 박지수 선수가 지난 경기 퇴장을 당했었고 그런 징계로 인해서 주말 경기 역시 출전을 하지 못합니다. 수원은 오늘 일단 경기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좀 쉽게 결정을 했고요. 수원이 공격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는 좋지만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고 결정력에서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후반전에 좀 체력이 빠지는 모습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반에는 압박이 굉장히 타이트한데 전반에 비해서 후반에는 좀 압박이 좀 약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 박지수 선수의 이런 부재, 이런 수비적으로 박지수 선수가 없다면 전북 상대로 전북의 공격을 막아내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표율이 좀 전북 쪽으로 너무 몰리거나 수원FC가 오늘 경기에서도 패배를 한다면 좀 연패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변까지 고려를 하겠지만 현재까지의 모습만 놓고 본다면 일루첸코가 지난 경기에 2골이나 득점을 했었고 김보경 선수 역시 득점 이후에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주중 경기에서도 약간의 로테이션을 가동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저는 이 경기는 전북의 단통 승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의 수비를 봤을 때 박지수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좀 커 보이고 조유민만으로는 좀 전북의 공격을 막아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북의 경기력 역시 좀 좋다라고 볼 수는 없고 일류첸코가 주중 경기에 풀타임을 뛰었기 때문에 주말 경기에는 선발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서 아마도 구스타보가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 이 경기는 좀 오늘 수원 경기까지 좀 참고를 해봐야 될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초안은 전북의 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7번 경기입니다. 강원 대 인천의 경기고요. 강원은 수원 삼성과 1대1 무승부, 인천은 서울에게 1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두 팀 다 오늘 경기가 있고요. 인천은 일단 무구사의 출전 여부가 여전히 좀 불투명한 상황이고, 송시우 선수가 지난 경기 퇴장을 당해서 주말 경기도 출전을 하지 못합니다. 일단 강원의 긍정적인 점은 그래도 이범수 키퍼가 복귀를 하면서 완전히 안정적인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존 키퍼들보다는 공중볼에서는 좀 안정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임채민 선수가 복귀를 하면서 수비 라인이 김영빈, 임채민, 아슐마토프 이런 라인이 저는 괜찮은 모습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격도 점점 리그 첫 경기에 비해서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강원이고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서울 상대로 경기력 자체는 나쁘진 않았습니다. 인천의 질라탄, 김현 선수가 제공권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네게바와 아길라르 선수를 후반에 투입을 시키면서 약간의 체력적인 안배를 시켜줬었던 인천입니다. 경기력 자체는 좋았지만 송시호 선수의 퇴장이 좀 컸었고요. 송시호 선수가 김현의 헤딩슛, 그건 거의 득점으로 이어질 만한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그 헤딩슛을 막아냈던 모습이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인천입니다. 송시우가 지난 경기 퇴장을 당하면서 서울에게 패배했던 인천이긴 하지만 무구사가 없는 상황에서 송시우가 없는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시우가 뭐 선발로 나오든 아니면 후반전에 교체로 나오든 무고사가 없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제 역할을 해줬던 선수인데 이 선수가 없다는 부분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스쿼드가 두껍지 않은 그런 인천이고 강원이 뒷공간과 측면에 대한 그런 공간에 대한 불안함이 많은 팀이긴 하지만 지금의 강원 수비 라인을 인천이 무고사 없이 그리고 송시호 없이 뚫어내기에는 좀 역부족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 사이드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승부도 일단은 고민이 되는 경기긴 하지만 강원의 경기력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홈에서 인천을 잡아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초안은 강원의 단통승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경기입니다. 성남 대 포항의 경기고요. 성남은 수원FC에게 2대1 승리, 포항은 울산과 1대1로 비겼습니다. 성남과 포항 모두 오늘 경기가 있는 상황이고요. 포항 같은 경우에는 하창래 선수의 공백은 굉장히 좀 커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비 실수로 인했던 그런 포항의 실점이었었고 하창래가 없다 보니까 수비에 이런 무게감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공격에서의 이런 용병 선수들이 투입이 되면서 크베시치의 많은 활동량 그리고 타시 선수는 피지컬도 좋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을 다루는 이런 연계 플레이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팔라시오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중앙보다는 측면에서의 더 위협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고요. 성남 같은 경우에 지난 경기 물리치 그리고 부시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냈었습니다. 근데 물리치가 헤딩골을 넣었었는데 라이브로 볼 때는 저는 헤딩골인 줄 알았었는데 다시 또 영상을 찾아보니까 사실 헤딩골이 느린 배속 그리고 정지를 시키면서 한 두세 번 돌려봤습니다. 근데 약간 뭐 머리를 맞긴 맞았던 것 같긴 한데 마지막에 머리 맞고 자기 본인 어깨 맞고 들어간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헤딩도 이마로 한 게 아니라 약간 뭐 정수리? 약간 뒤통수라고 봐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좀 헤더골을 넣었지만 여전히 좀 헤딩을 그렇게 잘한다라고 보긴 좀 애매한 것 같고요. 어쨌든 뭐 득점을 만들어냈던 성남이지만 공격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좋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 여전히 뭐 크로스나 세트피스가 가장 기대가 되는 팀이고요. 하창래가 없는 포항의 수비진 결국에는 또 전민광 그리고 권한규의 이런 센터백 조합이긴 할 겁니다. 그래서 좀 불안하긴 하지만 이런 불안한 포항의 수비라고 할지라도 성남의 공격 역시 좋다고 볼 수는 없고요. 용병들이 포함된 포항은 공격에서의 당분간 좋은 흐름을 보여줄 그런 팀이지 않을까. 경기력 역시 좋은 모습을 보여줄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 수비들의 이런 느린 주력을 봤었을 때 마상훈 선수가 중심을 잘 잡아주고는 있지만 이런 성남의 느린 주력을 생각을 해본다면 포항의 역습이라든지 아니면 측면에서의 공격에 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의 당통 패를 예측을 하고 있고요. 리차드는 리차드가 아니라 그랜트 같은 경우에는 포항에서 일단은 센터백이 빨리 복귀가 돼야 하는 상황인데 아직 뭐 소식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입니다. 수원 삼성 대 서울의 경기고요. 수원은 강원과 1대1 무승부, 서울은 인천에게 1대0으로 승리를 했었습니다. 두 팀 다 오늘 경기가 있고요. 슈퍼 매치입니다. 수원은 한석종을 로테이션을 약간을 돌리면서 체력 안배를 조금 시켜줬었고요. 제리치가 지난 경기 득점을 했었습니다. 확실히 경기력은 좋은 수원이지만 결정력에서 아쉬운 모습들이 좀 많고요. 서울도 마찬가지로 오스마르, 기성용 이런 중원 라인 그리고 나상호 같은 부분은 좋지만 마무리가 좀 아쉽다라는 점, 마무리를 해줄 선수가 없다라는 점과 한 명이 퇴장당한 인천에게도 굴절골로 겨우 승리를 했던 서울이라서 전반 공격수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까지의 경기력만 놓고 봤을 때 개인적으로 서울보다는 수원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서울은 압박이 강하면 수비라인에서 빌드업 실수가 많은데 수원은 좀 압박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라는 점과 중원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금 뭐 서울도 마찬가지로 오스마르와 기성용이 좋지만 기동력적인 부분에서는 수원 삼성에게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서 저는 수원 사이드의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 전적에서는 최근에 수원이 서울 상대로 좋지는 않고요. 슈퍼매치라는 점에 있어서는 경기력은 좀 무승부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경기는 좀 승무패가 다 나올 수 있는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안에 승무패로 좀 지우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투표율이 좀 균등하게 분배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배당과 투표율을 보고 최종 픽에 좀 일단은 이 경기가 투표율이 좀 균등하게 분배가 된다면 단통으로 갈 것 같고요. 아니면 좀 한 팀에 좀 몰린다면 이 경기는 좀 지우는 쪽으로 초안과 동일하게 가져갈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대구 대 울산의 경기고요. 대구는 제주와 1대1 무승부, 울산은 포항과 1대1로 비겼습니다. 대구는 어제 전북에게 패배를 했었고요. 조진호 선수가 퇴장을 당했습니다. 이번 시즌 일단 승리가 없는 대구의 모습입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힌터제어 선수가 복귀를 했고 김지현 선수는 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주말 경기는 출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주와 비기면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는 울산이고요. 이 경기 역시 좀 쉽게 결정을 했습니다. 울산의 힌터제어 선수가 좋은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공격수가 복귀했다라는 점, 그리고 이동준 선수가 교체로 출전을 했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안배를 좀 시켜줬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말 경기에서는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현우의 폼이 지금 절정인 상황인데 이런 조현우를 대구의 공격진이 뚫어내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공격진으로는 득점하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세징야의 한방 그리고 세트피스 외에는 기대가 되지 않는 대구의 모습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습의 스피드도 대구답지 못한 이번 시즌의 모습이라서 김지현이 만약에 복귀를 하고 이동준이 선발로 나온다면 대파기에서의 경기긴 하지만 대구가 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 대구가 흐름을 탔었을 때 굉장히 무섭죠. 특히나 홈 관중들의 이런 버프로 인해서 굉장히 흐름 탔을 때 무서운 모습들이 있지만 그 흐름 타기 전에 울산에게 좀 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울산의 무난한 승리를 보고 있고요. 대구의 단통패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제 라리가 경기들까지 해서 14경기 공유를 드렸고요. 초안픽, 픽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에는 제주의 승무 2픽, 2번은 전북의 단통승, 3번은 빌바오의 단통승리, 4번은 셀타비고의 승무패로 지웠고요. 5번은 우에스카의 단통 무승부, 6번은 바이돌리드의 단통 패배, 7번은 강원FC의 단통 승리, 8번은 성남FC의 단통 패배, 9번은 수원삼성의 승무패로 좀 지우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10번은 대구의 단통 패배, 11번은 헤타페의 단통 승리, 12번 역시 발렌시아의 단통 승, 13번은 비아레알의 승무 투픽, 마지막 14번은 소시에다드의 단통 패,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중 경기들 그리고 유로파 그리고 K리그 경기들까지 해서 제가 최종픽에 반영을 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오전에 최종픽 올릴 계획이고요. 그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